안녕하세요. 노년정형외과 원장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 중 하나인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의 정의, 증상 및 원인,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했을 때 바깥쪽 이 부위를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 부위가 테니스 엘보 병변이 있는 부위입니다. 진단명은 테니스 엘보, 한국말로는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란 팔이나 손목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과사용 시에 바깥쪽 팔꿈치 부위에 있는 건이 과부하를 받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니스 엘보란 병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테니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 올리시는 분들, 미용사, 도배일이나 청소 등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부터 심지어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장인들까지 팔을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직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병으로는 골프 엘보 또는 내상과염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는데요. 제 임상 경험으로는 테니스 엘보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통증은 대부분 팔꿈치 바깥쪽 튀어나온 부위 쪽에서 시작되며 종종 팔 부위나 손목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병뚜껑을 열거나 걸레를 짜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증상으로 인해 환자분들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환자분들께서 표현하시는 통증의 정도는 다양한데요. 불편하지만 생활에 큰 지장까지는 없는 수준의 약한 통증에서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지속적이고 강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테니스 엘보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이나 손목의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 생깁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단요측 수근신근이라고 하는 근육 중 뼈에 붙는 부위가 반복적인 미세 외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질환이 힘줄염 또는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실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 염증 세포는 보이지 않고 조직의 변성을 보여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단은 외래에서 환자의 임상 증상을 토대로 진찰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합니다. 환자분들 중 엑스레이에서는 근육이나 인대가 안 보이는데 왜 찍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석회성 건염이나 이영양성 석회화 또는 외골증 등의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즉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찍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건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직업 등의 이유로 반복적 활동을 피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환은 손목이나 팔의 반복적 사용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므로 휴식 및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팔꿈치 부위에 건에 가해지는 미세 외상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는 반복적인 쥐기 및 무거운 물건 들기를 삼가고 지속적으로 회외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진통소염제가 직접적으로 테니스 엘보에 손상된 조직을 치유시킨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변 주위 조직의 부종 및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고 통증이 조절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이나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하는 데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진통소염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치료 초기에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 및 스트레칭 운동은 보통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물치료나 체해 충격파 등의 다른 치료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자세는 팔꿈치 관절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전완부 회내 왕관절 굴곡 및 척측 사위를 30초 이상 유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주사 치료 시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였습니다. 요즘도 진료를 보다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겠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후에 초기 통증 경감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시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사부의 피부 탈색, 지방 조직 위축 및 전해 약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통증 재발 빈도도 높아 웬만해서는 저는 스테로이드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체해 충격파 치료는 반복적인 미세 외상에 의해 생긴 건의 퇴행성 변화 부위를 파괴하고 새로운 혈관의 생성 및 국소적인 성장인자 방출을 촉진시켜 조직의 재건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통증에 대한 역치도 낮춰줘서 통증 경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저희 노년정형외과에서는 고가의 우수한 체해 충격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좋은 치료 효과로 인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치료 시에 통증이 수반되는 점이 있는데 치료받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저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RP 치료는 힘줄 및 인대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의 일종입니다. 본인 혈액을 20cc 정도 채취한 뒤에 원심 분리하여 나온 혈소판 풍부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여 힘줄 및 인대 재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액을 뽑아야 하고 원심 분리를 하느라 시술 시간이 길게는 30-40분 정도까지 걸리기는 하지만 본인의 혈액 성분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면역과 관련된 작용이 없으며 치료 효과도 장기 치료로 봤을 때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PRP 주사요법은 충분한 기간 동안 테니스 엘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기능 제한이 계속될 경우 고려할 수 있으며 주사는 일주일 단위로 4회에서 6회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치하다 보면 자칫 만성화가 될 수 있고 직업상 또는 생활 환경상의 이유로 팔을 많이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